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까지 심리학을 전공하고요. 정신병원에서 심리 레지던트를 마치고 국가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요. 아동 청소년들은 친구 문제라던가 부모 갈등 문제, 이제 부부들은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갖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다 심리적으로 상담하고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우리가 흔히들 에디슨처럼 인류의 어떤 대단한 역사에 기여하는 발명품을 만든 사람들을 보고 창의성이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을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해서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인간의 능력 중에 새롭고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의성은 그 사회와 문화에서 이 창의성을 키워주는 환경이 돼야만 잘 길러줄 수 있답니다. 창의성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플로우라고 해서 몰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최근에 창의성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으로 몰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외적인 보상이 없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푹 빠져서 즐거워하는 심리 상태, 이런 플로우 몰입과 창의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플로우 상태 어떻게 가져오게 할까? 바로 그 해답은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어떤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몰입을 느끼는지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부터가 창의성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들기 활동이라던가 책 읽기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에 몰입이 되어 있을 때 어머님들이 내가 그걸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순간을 소중하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우는 대부분 창작 활동 중에 쉽게 발휘가 됩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한국자벌대 메카이브관에서 목공이라던가 종이, 아크릴 쉽게 아이들이 만들기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순간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문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교육 개혁가로 불리는 페스탈로치의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 손으로 만들고 생각하는 활동인 노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공예품 만들기라던가 패브릭을 활용해서 앞치마를 만들고 컵받침 만들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 메카이브관에 있는 여러 활동들은 그런 교육가의 정신하고 좀 비슷하고 창의성으로 가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여러분들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성인들에게도 창의성이 필요하고요. 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설명한 창의성 발달 곡선이 있는데요. 창의성은 유아동 시기에 상상력 곡선하고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논리사고 곡선을 가지고 설명한 건데요. 주로 유아동 시기에 창의성이 발달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쇠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인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창의성이 계속 길러줄 수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많이 해보라고 추천을 해요. 이 비고츠키 학자도 상상력은 진공 상태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다. 현실 경험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면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껴보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성인들도 큰 창의성들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영화를 봐도 액션 영화만 좋아한다. 그럼 멜로도 한번 봐보시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내 안에 나를 깨는 활동, 새로운 것에 들어가 보는 활동, 용기 있는 활동을 통해서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메카이브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만들기 활동이 플로우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건데 몰입과 마음의 힐링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몰입하고 집중했을 때 내가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잠깐 순간 멈춰지면서 뭔가 고요한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쉼표들이 많아지면 트라우마적인 게 직접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활동의 어떤 시간들이 주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길게 보면 마음의 어떤 힐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음악 활동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그런 어떤 작은 소소한 활동에 몰입을 해봐라 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메카이브 활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만들기가 그 만들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상으로 가져와서 힐링으로 연결시키는 그 쉼표의 공간들로 만든다면 좋은 영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성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어요. 창의적인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특징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의적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기를 때 규칙이 적고 자유롭게 길렀다. 두 번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 스스로 하도록 뭔가 기다려줬다. 세 번째, 아이들 스스로 실패를 통해 배우도록 했다. 네 번째, 어려울 때 또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준다. 여기서 보시면은 다 스스로 뭔가 주체적으로 하는 걸 강조를 했잖아요. 요새 상담센터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동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습에 지쳐서 정해진 스케줄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창의성에는 방해물이 되는 거거든요. 유명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라는 이제 학자가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찍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빨리 정말 실질적으로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억압적이고 간섭적인, 그러니까 주체성이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 이런 걸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부모들의 억압이나 간섭을 최대한 줄이시고 몰입 활동에 자녀가 흠뻑 빠져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이것이 창의성으로도 가고 주체적인 어떤 성장으로도 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꼭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창의적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스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창의성의 발견을 쓰신 최인수 교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건데요. 창의적인 정체감을 가져라 예요. 창의적인 정체감 좀 생소하실 텐데, 정체감의 개념에서 창의성을 논하는 거예요. 스몰 창의성이라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창의적인 유능감들을 창의적인 정체성으로 이제 내가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창의적 정체성을 통해서 창의적 유능감이 만들어지면요, 창의성 발휘를 위해서 내 머리 사용법을 각자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을 때 이 과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빨리빨리 정답을 찾으려는 그런 조급성들이 있는데, 일단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짧게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딱 그 정도밖에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특히 자기만의 머리 활용법, 이걸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인드맵을 사용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 게 내 머리 사용법인데 책 속에만 파묻혀 있으면 창의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뭔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발현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창의성 발전에 좋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 좋았습니다. 꼰대 같은 부모가 되지 말고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어떤 창의성을 존중해주는 도움자, 헬퍼가 되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창의적인 정체성, 창의적인 유능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가웠습니다.